안녕하십니까? 지친 하루의 끝에서 늘 변함없이 당신의 곁을 내어주는 따뜻한 마음의 쉼터,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어느덧 창밖으로는 초여름의 문턱을 넘어서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계절은 이토록 눈부시게 푸르러지는데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긴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빛이 바랜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시려울 때가 있으시지요.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날 내 입에 들어가는 밥술보다 자식들 밥그릇 채워지는 게 더 배불러서 무릎이 닳고 허리가 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모진 세월을 묵묵히 버텨오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걸어온 당신의 그 투박한 발걸음이 있었기에 오늘 가족들의 찬란한 아침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름진 얼굴과 굽은 등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오늘 밤은 당신의 그 눈물겹고도 눈부신 세월을 위해 조금 더 특별하고 깊은 추억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울렸던 보석 같은 사연들만 한데 모아 긴 밤 흐름이 끊기지 않고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감동 사연 특별 종합편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종합편에서는 깊은 절망의 늪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워낸 위대한 기적과 정직하게 흘린 피땀이 마침내 눈부신 황금빛 결실로 돌아오는 가슴 벅찬 감동의 순간들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모질어도 결국 선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기나긴 이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증명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방 안의 불을 모두 끄시고 오늘 하루 당신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마음의 짐들은 이 골목길 어귀에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애써 밝은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불을 덮고 지친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신 채 제 목소리에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기나긴 밤 당신의 위대했던 지난날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드리길. 추억의 골목길 특별 종합편 지금 조용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네 땀 냄새나는 진솔한 이야기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여러분, 영웅은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차가운 바닥에서 기계와 씨름해온 거친 손이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린 기적을 아십니까? 오늘은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계 설비 정비사가 어떻게 거대한 재벌 기업의 운명을 바꾸고 끔찍한 대참사를 막아냈는지 그 숨 막히는 실화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화롭던 가을날 40년 경력의 중장비 및 설비 베테랑 덕수 씨는 대기업 대성그룹 본사 건물 지하로 긴급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통제하는 대형 메인 보일러와 발전기에서 알 수 없는 소음이 난다는 것이었죠. 덕수 씨는 익숙하게 기계실로 들어가 밸브와 모터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베테랑의 예리한 눈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메인 가스관 깊숙한 곳에 부품이 아닌 정교한 폭발 장치가 교묘하게 설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금탄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가스관을 연쇄 폭발시켜 수천 명의 직원이 있는 60층 빌딩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단 15분. 덕수 씨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40년 현장 경험으로 다져진 그의 담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건물 관리소의 무전을 빼앗아 회장실로 직통 연결을 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설비 기사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당장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키십시오. 지하 메인 가스관에 거대한 폭탄이 있습니다. 당장요. 처음엔 당황했던 회장님도 덕수 씨의 목소리에 서린 진짜 전문가의 경고를 직감하고 즉시 전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건물을 빠져나가는 그 아비규환의 순간 덕수 씨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공구 가방을 열고 홀로 지하 기계실에 남아 그 끔찍한 폭탄 해체에 돌입했습니다. 기계의 구조와 배관의 흐름을 누구보다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기에 가능한 용기였죠. 이마에선 비 오듯 땀이 쏟아지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덕수 씨는 기계를 다뤄온 자신의 거친 두 손과 감각을 믿었습니다. 폭발 단 30초 전
덕수 씨의 펜치가 기폭 장치와 연결된 최후의 선을 끊어냈고 요란하게 돌아가던 타이머가 마침내 삑 소리와 함께 멈춰 섰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한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의 수사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끔찍한 테러는 회장님의 자리를 노리고 수백억을 횡령했던 악독한 회사 전무의 소행이었습니다. 횡령 증거를 인멸하고 회장님까지 암살하려 했던 그 악당은 결국 경찰의 수갑을 차고 끌려가며 비참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완벽하고도 통쾌한 권선징악의 순간이었죠. 수천 명의 직원을 살린 김 회장님은 덕수 씨의 거친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거액의 보상금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덕수 씨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기계 고치는 놈이 기계 고장난 거 바로잡은 것뿐입니다. 그 돈으로 우리 현장 사람들 따뜻한 국밥이나 한 그릇씩 사주시지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진짜 영웅은 화려한 망토를 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는 분들, 바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오늘 이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추억의 골목길 TV는 다음에도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생 기계에 고장난 곳을 기막히게 찾아내던 덕수 씨의 거친 손이 부패한 기업에 걸마 터진 곳까지 완벽하게 수리해낸 속 시원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가끔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그 건물을 무너지지 않게 떠받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는 우리네 투박한 두 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땀 흘려 쌓아 올린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건 꼭 밖에서 오는 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이, 그것도 내가 가장 믿었던 혈육의 배신이 사람의 가슴에 가장 잔인하고 깊은 비수를 꽂기도 하지요. 이어지는 46번째 골목길에서는 돈의 유혹 앞에서 악마로 변해버린 조카의 소름 돋는 배신과 15년 만에 만난 친딸의 국밥 한 그릇이 만들어낸 기막힌 대반전의 드라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통쾌한 인과응보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추억의 골목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송두리째 빼앗겨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수백 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대한민국 최고의 한식 프랜차이즈 수라상의 최 회장님이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굴던 조카에게 배신당해 길거리로 나앉은 뒤 15년 전 의절했던 친딸의 국밥 한 그릇으로 기막힌 반전과 통쾌한 복수를 이뤄낸 실화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그 피눈물 나고 속 시원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 회장님은 40년 전 시장통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해 수천억 대의 프랜차이즈 기업을 일궈낸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유일한 혈육인 친딸 진아가 있었죠. 하지만 진아는 어머니의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에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정성인데 기계로 찍어내는 맛은 가짜예요. 이 말에 격노한 최 회장님은 내 방식이 틀렸다는 넌 내 자식도 아니다. 라며 친딸을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그 빈자리를 파고든 것은 죽은 오빠의 아들, 즉 조카인 상철이었습니다. 상철은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오고 최 회장님의 비위를 완벽하게 맞추며 기업의 총괄 사장 자리까지 꿰찼습니다. 최 회장님은 혀처럼 구는 조카를 친아들보다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회장님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상에 눕게 됩니다. 그런데 의식이 혼미한 그녀의 병실에 나타난 조카 상철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법인 인감과 주식 양도 증명서가 들려 있었죠. 고모님, 그동안 늙은이 비위 맞추느라 제가 얼마나 토악질이 났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 회사와 재산은 다 제 겁니다. 빚도 잔뜩 만들어 놨으니 평생 길바닥에서 객사하시든가 알아서 하세요. 상철은 미리 매수한 임원들과 짜고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심지어 최 회장님의 개인 재산까지 모두 빼돌리고 거동조차 불편한 그녀를 병원비 미납을 핑계로 비 오는 차가운 길거리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수천억대 회장님에서 하루아침에 누더기를 걸친 거지 노인네가 된 최 회장님. 평생을 바친 피땀이 믿었던 가짜 핏줄의 입속으로 들어간 것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며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길을 걷다 쓰러진 최 회장님이 눈을 뜬 곳은 허름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도는 어느 작은 국밥집 방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언손을 부여잡고 오열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15년 전 자신이 모진 말로 내쫓았던 친딸 진아였습니다. 엄마. 세상 천지를 호령하던 우리 엄마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셨어. 괜찮아, 엄마. 이제 내가 모실게. 아무 걱정 마. 진아는 변변한 간판도 없는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원망하기는커녕 매일 밤 정성껏 약을 다리고 40년 전 어머니가 처음 시장통에서 끓여주셨던 그 깊은 맛의 국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화려한 사내진미만 먹던 최 회장님은 딸이 끓여준 투박한 국밥 한 숟갈에 그만 짐승처럼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달콤한 거짓말로 재산을 뺏어간 조카와 가난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곁을 지켜주는 딸. 그제야 최 회장님은 자신이 평생 진짜 보석을 버려두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기력을 회복한 최 회장님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의 여인이 그저 당하고만 있을 리 없었죠. 진아야, 상철이 그놈이 내 재산은 다 뺏어갔어도 내 머릿속에 든 40년 진짜 비법 장부와 그놈의 비리 증거가 담긴 비밀 금고는 절대 찾지 못했을 거다. 최 회장님은 예전 시장통 시절부터 숨겨두었던 비밀 금고에서 상철이 저지른 수백억 대의 이중장부와 횡령 증거가 담긴 USB 그리고 수라상 프랜차이즈의 핵심인 원천 특허 기술서를 꺼내왔습니다. 이 특허권은 오직 친딸인 진아의 이름으로만 승계되도록 철저하게 묶어둔 최 회장님의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며칠 뒤 수라상 그룹의 추주총의 날, 회장 취임식에 한껏 취해 있던 상철의 눈앞에 경찰을 대동한 최 회장님과 딸 진아가 나타났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상철의 끔찍한 횡령과 배임 증거가 낱낱이 폭로되었습니다. 핵심 기술 특허까지 잃게 된 상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빌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쇠고랑 뿐이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짐승에게 줄 자비는 없다. 평생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내 놈이 지은 죄를 참회하며 살아라. 완벽하고도 통쾌한 사이다 같은 인과응보였습니다. 회사를 되찾은 최 회장님은 경영권을 모두 친딸 진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녀는 수천억 대의 프랜차이즈 기업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지금은 진아의 허름했던 그 작은 국밥집을 넓혀 무료 급식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서로를 마주보고 웃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최 회장님. 우리 시니어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입에 혀처럼 구는 달콤한 사람보다 때로는 쓴소리를 해도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진짜 핏줄의 정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자는 결국 감방 신세를 지고 많은 권선징악의 진리도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네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인생에 굽이친 사연들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통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다 가졌어도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최 회장님. 그 차가운 빛 속에서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준 것은 결국 모진 말로 내쫓았던 친딸의 투박한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달콤한 말로 간과 쓸개를 다 빼줄 듯하던 가짜 핏줄의 끝은 차가운 감방이었고 상처받고도 곁을 지켜준 진짜 핏줄의 끝은 따뜻한 행복이었습니다. 화려한 가짜 동아줄보다 조금 투박해도 끊어지지 않는 진짜 가족의 정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슴 깊이 새기게 되는 속 시원한 사연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가짜들의 뻔뻔한 탐욕은 참으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47번째 골목길에서는 삭바느질로 수백억 대의 패션 제국을 세웠지만 정작 30년 전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던 어느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유전자 검사지까지 위조해 회장님의 재산을 몽땅 집어삼키려 했던 악독한 가짜 딸의 만행과 먼지 날리는 공장 구석에서 묵묵히 바늘에 찔려가며 살아온 진짜 딸이 낡은 골무 하나로 밝혀내는 소름 돋는 반전의 드라마. 가짜의 뻔뻔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진짜 핏줄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눈물겹고도 통쾌한 기적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추억의 골목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낮 없이 돌아가는 낡은 재봉틀 소리에 청춘을 바쳐 수백억 대의 패션 제국을 일궜지만 정작 내 핏줄에게 입힐 따뜻한 옷 한 벌을 잃어버려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지 날리는 봉제 공장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최고의 의류 기업을 세운 강 회장님이 가짜 딸의 끔찍한 사기극을 박살내고 자신을 쏙 빼닮아 묵묵히 바늘에 찔려가며 옷을 찢던 진짜 딸을 찾아낸 기막힌 대반전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회장님은 30년 전 동대문 좁은 골목길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억척스럽게 어린 딸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인파가 몰린 원단 시장에서 원단 더미를 나르다 잠시 손을 놓친 사이 새 살배기 딸을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죠. 평생을 손가락이 찔려가며 화려한 옷을 만들어 세상에 팔았지만 정작 그녀의 가슴속은 늘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의 저택에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유전자 검사지를 들고 찾아옵니다. 자신이 바로 30년 전 잃어버린 딸이라며 오열하는 그녀. 강 회장님은 하늘이 도왔다며 그녀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가짜 딸의 본색은 금세 드러났습니다. 고생한 보상이라며 매일 수천만 원어치 해외 명품 옷만 사들이고 회사의 알짜배기 지분을 당장 자신에게 넘기라며 폐악질을 부렸죠. 심지어 평생 재봉틀 앞에 미싱사들을 가족처럼 아꼈던 강 회장님과 달리 가짜 딸은 손끝이 갈라진 공장 직원들을 냄새나는 하치장 벌레 보듯 무시하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회장님이 신제품 생산 점검을 위해 본사 봉제 공장으로 직접 시차를 나갔습니다. 억지로 따라 나선 가짜 딸은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실먼지가 역겹다며 코를 막았죠. 그때 묵묵히 산더미 같은 원단 앞에서 재봉틀을 돌리던 30대 여성 미싱사 지연과 부딪히게 됩니다. 가짜 딸은 자신의 명품 실크 치마에 지연이 들고 있던 실타래가 스쳤다며 다짜고짜 지연의 반지꼬리통을 바닥으로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어디서 실먼지나 뒤집어 쓴 천박한 년이 감히 내 옷을 더럽혀? 당장 가위 놓고 꺼져. 소란을 듣고 달려온 강 회장님은 뺨을 맞고도 꾹 참고 흩어진 바늘과 실패를 줍는 지연의 거친 손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바늘구멍과 굳은 살로 덮인 그 손은 과거 피눈물 흘리며 재봉틀을 돌리던 강 회장님 자신의 젊은 시절 손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강 회장님이 직접 다가가 지연의 실패 줍는 것을 도우려던 찰나 강 회장님의 시선이 지연의 걷어 올려진 작업복 소매 끝에 멈췄습니다. 지연의 손목 안쪽에는 30년 전 뜨거운 다리미에 대어 생겼던 초승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쏟아진 반지꼬리 구석에서 굴러나온 낡은 물건 하나. 그것은 30년 전 잃어버린 날 강 회장님이 자투리 천을 모아 직접 딸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던 빛바랜 꽃무늬 자수 골무였습니다. 이 이복의 아가씨, 그 흉터, 그리고 이 골무는 대체 어디서 났어? 아,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원장님이 제가 보육원 문 앞에 버려질 때부터 제 작은 손가락에 꼭 끼워져 있던 골무라고. 핏줄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묵묵히 먼지 구덩이에서 바늘에 찔려가며 아름다운 옷을 찢던 성실한 미싱사 지연이 진짜 강 회장님의 친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아 고아로 자랐어도 본능적으로 훌륭한 눈썰미와 뛰어난 봉제 실력을 갖춘 기술자로 자라난 것이죠. 가짜 딸이 들이밀었던 유전자 검사지는 거액을 주고 브로커를 통해 완벽하게 위조한 가짜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강 회장님은 거침없이 경찰을 대동했습니다. 회장님의 재산을 몽땅 가로채 해외로 튀려던 가짜 딸은 공항으로 향하던 길목에서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비참하고도 통쾌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남이 피땀 흘려 지은 옷을 훔쳐 입으려던 악당의 완벽한 파멸이었습니다. 30년에 찢어졌던 세월이
마침내 실과 바늘처럼 단단하게 다시 이어졌습니다. 평생 부모 없는 고아라며 무시당하고 남의 옷 공장을 전전하면서도 비뚤어지지 않고 묵묵히 바늘을 잡으며 살아온 진짜 딸 지연. 강 회장님은 상처투성이인 딸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어루만지며 세상 그 어떤 비싼 명품 옷보다 내가 지어준 면티 한 장이 최고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가짜는 결국 쇠고랑을 차고 먼지 속에서도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아온 진짜 핏줄은 기적처럼 제자리를 되찾는 통쾌한 인과응보였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귀한 것은 결국 찢어진 마음을 꿰매주는 내 가족의 따뜻한 체온 아닐까요? 오늘 이 가슴 뻥 뚫리는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청춘을 바쳐 땀 흘리셨던 시절의 이야기나 가족에 대한 따뜻한 소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추억의 골목길 TV는 다음에도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번지르르한 가짜 유전자 검사지로 회장님의 눈을 속일 순 있었어도 결국 천륜이라는 진짜 핏줄의 끌림과 낡은 자수 골무에 담긴 추억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돈을 위해 핏줄을 사칭한 가짜의 몰락과 먼지 구덩이 속에서도 정직하게 바늘을 쥐었던 진짜 딸의 귀환이 우리 가슴을 참으로 뭉클하고 속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핏줄이라는 게 참으로 오묘하지요. 찾고 싶어 평생을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핏줄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복수의 칼날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엇갈린 운명은 때론 너무나도 잔인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이어지는 48번째 골목길에서는 돈 5천만 원에 자신을 팔아넘긴 줄 알고 친어머니를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온 거대 기업 회장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머니의 낡은 세탁소를 무너뜨리려던 순간 그 5천만 원에 얽힌 기막힌 진실과 피 묻은 서류가 발견되며 일어나는 소름 돋는 반전. 그리고 못된 깡패 건물주를 응징하는 아들의 통쾌한 참교육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나레이터 우리 추억의 골목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그 핏줄 때문에 평생을 지옥 같은 원망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친어머니가 자신을 돈 5천만 원에 팔아넘겼다고 믿고 복수의 칼을 갈며 괴물처럼 성공한 대기업 회장의 아들 정우와 그 5천만 원에 얽힌 기막힌 진실을 숨긴 채 낡은 세탁소를 지키던 어머니의 눈물겨운 대반전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내 굴지의 호텔 체인 대표로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정우. 남부러울 것 없는 그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평생 꺼지지 않는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5살 때 친어머니가 자신을 부잣집에 입양 보내며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입양 합의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돈에 눈이 멀어 핏줄을 팔았다는 배신감은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선 정우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철저히 짓밟아주겠다며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나레이터 30년 만에 흥신소를 통해 어머니의 행방을 찾은 정우. 그는 허름한 노숙자 행색으로 변장한 채 어머니가 운영한다는 변두리 산동네의 작은 햇살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속으로는 그 큰돈을 받아놓고 고작 이런 냄새나는 세탁소나 하고 있다니라며 비웃었죠. 정우는 흙탕물이 잔뜩 묻은 다 떨어진 코트를 카운터에 던지며 어머니를 시험했습니다. 정우 차갑고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이거 제일 싼 걸로 대충 빨아주셔. 돈은 별로 없으니까. 어머니 따뜻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아이고 밖이 많이 춥지요? 옷이 다 젖었네. 얼른 이 따뜻한 쌍화차 한 잔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세탁비는 안 주셔도 되니 걱정 말아요. 나레이터 탐욕스러운 노인네의 모습을 기대했던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더러운 옷을 맨손으로 조심스레 비벼 빨며 다 해진 소매 단추까지 정성껏 새로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스팀 다리미에 수없이 대여 화상 흉터로 가득한 어머니의 거친 손을 본 정우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레이터 정우가 세탁소 구석에서 몰래 어머니를 지켜보던 그때였습니다. 번지르르한 양복에 금목걸이를 찬 악덕 건물주가 깡패 같은 수아들을 데리고 세탁소에 들이닥쳤습니다.
건물주 위협적으로 소리치며 아줌마, 내가 권리금 5억 얹어준다고 할 때 당장 방 빼라고 했지. 이 동네 싹 다 밀고 대형 상가 올릴 건데 왜 당신 혼자 알박기하고 버티는 거야. 어머니 울먹이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사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서 나가면 우리 아들이 커서 저를 찾으러 올 텐데 이 자리에 없으면 우리 아들이 저를 영영 못 찾습니다. 제발 이 세탁소만 지키게 해주세요. 나레이터 건물주는 코웃음을 치며 세탁소의 다리 밑판을 엎어버렸고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 5억을 거절하고 이 낡은 세탁소를 지키는 이유가 자신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에 정우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레이터. 그날 밤 혼란스러움에 빠진 정우는 어머니가 퇴근한 빈 세탁소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깊숙한 곳에서 낡고 해진 일기장과 핏바랜 서류 뭉치를 발견합니다. 서류의 첫 장을 넘긴 정우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입양 합의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희귀 심장병에 걸려 죽어가던 어린 정우의 수술비 5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가 불법 장기 밀매 조직에 자신의 신장을 팔고 썼던 신체 포기 각서와 수술 기록지였습니다. 당시 신장을 팔아 간신히 아들의 수술비를 댔지만 평생 약값을 감당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식이 살길 바라는 마음에 부잣집 대문 앞에 아이를 두고 돌아서야 했던 것입니다. 5천만 원은 아들을 판 돈이 아니라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자신의 배를 가르고 떼어낸 살점의 값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정우 자신을 살리기 위해 신장까지 팔고 평생 스팀 다리미의 화상을 견디며 자신을 기다려온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 앞에 정우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나레이터. 다음날 아침 악덕 건물주가 굴삭기까지 동원해 세탁소를 강제로 철거하려 들이닥쳤습니다. 겁에 질린 어머니가 밖으로 끌려 나오던 그 찰나 골목길을 꽉 채우며 최고급 세단 수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고 건장한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와 건물주 일당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최고급 양복을 빼입은 호텔 체인 대표 정우였습니다. 정우 분노로 가득 찬 차가운 목소리로 내 어머니의 가게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내 놈 전 재산을 압류하고 뼈도 못 추리게 밟아주겠다. 이 동네 건물들 지금 당장 내 이름으로 전부 매입해. 나레이터. 정우의 정체를 알게 된 건물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시나무 떨듯 빌었습니다. 수천억대 자산가인 아들의 권력 앞에 깡패 건물주는 비참한 파멸을 맞이했고 경찰에 연행되는 완벽하고 통쾌한 사이다 참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우 오열하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미친놈이었어요. 엄마가 제 목숨 살려주신 것도 모르고 정우가 너무 늦게 왔어요. 엄마. 어머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품에 안고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훌륭하게 잘 자라주었구나.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레이터. 30년이라는 길고 긴 오해의 벽은 두 모자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 완벽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정우는 동네를 통째로 매입해 어머니에게 선물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들의 셔츠를 다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살을 떼어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못된 악당들을 참교육한 아들의 속 시원한 복수극이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주셨길 바랍니다. 오해는 한순간이지만 천륜이라는 끈끈한 가족의 정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가슴 벅찬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핏줄에 얽힌 눈물겨운 사연이나 따뜻한 소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추억의 골목길 TV는 다음에도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아들을 버린 값이 아니라 목숨을 살리기 위해 떼어낸 살점의 값이었다니. 그 낡은 세탁소에는 스팀 다리미보다 더 뜨거운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해의 벽을 무너뜨리고 30년 만에 어머니를 품에 안은 정우 씨의 눈물이 우리들 가슴속 찌꺼기까지 시원하게 씻어주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천륜을 끊어낼 수 있는 칼은 없다고 하지요. 그 질긴 인연은 30년의 세월도 심지어 지워진 기억조차도 뛰어넘어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49번째 골목길에서는 30년 전 강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재벌가 저택의 참모와 회장님으로 다시 마주치게 된 기막힌 운명의 여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동업자의 배신으로 기억을 잃은 남편과 남편의 자리를 훔친 가짜 부인의 폐악질, 그리고 시장 바닥에서 키워낸 훌륭한 변호사 아들이 밝혀내는 소름 돋는 진실과 통쾌한 반전. 가짜의 뻔뻔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30년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그 짜릿한 참교육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추억의 골목길 TV 시청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0년 전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줄 알았던 내 남편. 그 남편을 내가 참모로 일하게 된 재벌가 저택에서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순옥 씨에게 바로 이런 영화보다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대기업 강 회장님의 얼굴을 본 순간 순옥 씨의 손에 들려있던 은쟁반과 크리스털 잔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에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여보, 당신 살아있었어? 나야 당신 아내 순옥이. 순옥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회장님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의 가슴 속엔 벅찬 그리움이 몰아쳤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멸시였습니다. 이 미친 여편 내가 돌았나? 당장 이 여자 끌어내지 않고 뭐해? 회장님의 눈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알아보는 기색이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회장의 현재 부인.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30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년 전 뛰어난 목수이자 건축가였던 남편은 획기적인 건축 기술을 개발해 큰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과 재산을 탐낸 동업자 친구의 끔찍한 배신으로 폭풍 후 치는 밤 강물에 빠지고 말았죠.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남편은 과거의 기억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밀어버린 동업자 친구는 자신의 여동생을 기억 잃은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시켜 남편의 기술로 세운 대기업의 사모님 자리를 꿰차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가짜 부인이었죠. 남편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순옥 씨는 홀로 핏덩이 아들 로빈을 키워야 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고 남의 집 변기를 닦으며 손가락이 굽어지도록 일했습니다.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순옥 씨는 남편이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들어 주었던 매화꽃 조각 비녀 하나만을 품에 안고 버텼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로빈이가 기죽지 않도록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지켜냈죠. 세월이 흘러 순옥 씨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라난 아들 로빈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형 로펌 변호사가 되어 어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저택의 회장님이 3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와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로빈 변호사. 그는 직감적으로 과거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깨닫고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합니다. 뛰어난 변호사인 로빈은 30년 전 사건 기록과 가짜 부인 오빠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회장의 기억을 잃게 만든 잔인한 살인 미수 사건과 그 뒤에 숨겨진 가짜 부인 남매의 추악한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냅니다. 가짜 부인은 순옥 씨의 정체를 눈치채고 매일같이 주방에서 순옥 씨를 구박하며 쫓아내려 발악했지만 순옥 씨는 남편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 모진 수모를 다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똥줄이 탄 가짜 부인이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사람들을 시켜 순옥 씨의 짐을 다 집어 던지며 강제로 저택에서 내쫓으려 패악질을 부렸습니다. 가짜 부인 표독스럽게 소리치며 어디서 근본도 없는 식모년이 감히 회장님 주변을 알짱거려? 당장 이 집에서 꺼져. 가짜 부인이 순옥 씨를 거칠게 밀치는 순간 순옥 씨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나무 막대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30년 전 남편이 직접 깎아주었던 매화꽃 조각 비녀였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오던 강 회장님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나무 비녀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뇌리에 30년 전 폭풍 후 치던 밤의 기억과 사랑하는 아내 순옥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며 웃던 자신의 젊은 시절이 벼락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옥아. 내 아내 순옥아. 내가 무슨 짓을? 바로 그 찰나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눈빛의 로빈 변호사가 경찰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당신 남매가 30년 전 내 아버지에게 저지른 살인 미수 증거와 회사 자금 횡령 증거물입니다. 당신들을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완벽하게 조작된 줄 알았던 자신들의 과거가 낱낱이 밝혀지자 가짜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의 수갑이 채워지며 실박 끌려가는 가짜 부인의 비참한 최후. 평생 남의 남편과 남의 재산을 훔쳐 호의호식하던 악당 남매는 결국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평생을 썩게 되는 완벽한 참교육을 당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기억을 되찾은 강 회장님은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인 순옥 씨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이 못난 남편 때문에 평생 그 고생을 하고, 그리고 로빈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 정말 고맙다. 30년의 길고 긴 고통의 세월이 세 가족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 마침내 씻겨 내려갔습니다. 탐욕으로 얼룩진 가짜는 쇠고랑을 차고 모진 세월을 헌신으로 버텨낸 진짜 핏줄은 기적처럼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반드시 밝혀지며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면 자기 눈에는 피가 나는 법입니다. 돈과 명예보다 귀한 것은 찢어진 세월을 꿰매주는 내 진짜 가족의 따뜻한 품 아닐까요? 오늘 이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참교육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핏줄에 얽힌 눈물겨운 사연이나 오늘 결말에 대한 속 시원한 소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추억의 골목길 TV는 다음에도 꽉 막힌 속을 뚫어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0년 전 끊어진 줄 알았던 남편과의 연을 다시 이어준 것은 다름 아닌 낡은 매화꽃 조각 비녀였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남의 남편을 훔치고 진짜 아내를 내쫓으려 했던 가짜 부인의 몰락은 참으로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순간이었지요. 모진 풍파 속에서도 아들을 반듯한 변호사로 키워낸 순옥 씨의 헌신이 마침내 보답을 받는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으려 해도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 진실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얽혀 있다면 그 힘은 30년의 세월조차 무색하게 만들지요. 이어지는 50번째 골목길에서는 돈 5천만 원에 자신을 팔아넘겼다고 믿어 친어머니에게 복수의 칼을 갈았던 억만장자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머니가 5억 원의 보상금을 거부하고 낡은 국밥집을 지키려 했던 이유, 그리고 낡은 상자 속에서 발견된 5천만 원에 얽힌 피눈물 나는 진실. 오해로 얼룩진 아들의 가슴을 산산이 부수고 못된 악당을 향한 거침없는 참교육이 펼쳐지는 그 짜릿하고도 먹먹한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추억의 골목길 TV 시청자 여러분, 혹시 핏줄에 대한 깊은 원망을 품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태성은 35의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굴지의 유통그룹 후계자가 된 억만장자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그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평생 꺼지지 않는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5살 때 친어머니가 자신을 부잣집에 입양 보내며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입양 합의서를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돈 때문에 버렸다는 지독한 배신감.
그 상처는 양부모님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았고 태성을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선 태성은 자신을 버린 어머니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철저히 짓밟아주겠다며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수소문 끝에 어머니 명숙 씨가 변두리 재건축 골목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태성. 그는 일부러 냄새나는 허름한 노숙자 행색으로 변장한 채 30년 만에 어머니의 낡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속으로는 그 큰돈을 받아놓고 고작 이런 다 쓰러져가는 국밥집이나 하고 있다니라며 비웃던 태성. 그는 구석자리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늙은이의 모습을 기대했죠. 하지만 주방에서 절뚝거리며 걸어나온 어머니 명숙 씨는 냄새나는 거지 행색의 아들을 쫓아내기는커녕 가장 큰 뚝배기에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 내왔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밖이 얼마나 추웠으면 덜덜 떨고 있어. 배 많이 고프지? 돈은 안 줘도 되니까 눈치 보지 말고 고기 팍팍 남김없이 다 먹어요. 거지에게 베푸는 그 따뜻한 미소의 태성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주방 한편에서 어머니가 드시고 계신 식사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마른 쉰내 나는 찬밥 한 덩이와 깍두기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남에겐 아낌없이 퍼주면서 자신은 찬밥을 씹어 삼키는 어머니의 모습. 태성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이건 분명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연기일 거야 라며 애써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태성이 며칠 동안 국밥집 주변을 맴돌며 어머니를 지켜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번지르르한 금목걸이를 찬 악덕 건물주가 깡패들을 데리고 국밥집에 들이닥쳐 상을 엎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내가 재건축 보상금으로 5억이나 얹어준다고 할 때 당장 방 빼라고 했지. 왜 당신 혼자 알박기하고 버텨서 내 사업을 망치는 거야? 사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돈 5억 10억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서 나가면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컸을 때 저를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이 자리에 없으면 우리 아들이 저를 영영 못 찾습니다. 제발 이 가게만 지키게 해주세요. 돈 5억을 거절하고 이 무너져가는 국밥집을 지키는 이유가 혹시라도 자신을 찾아올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다는 사실.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태성은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혼란스러움에 빠진 태성은 어머니가 퇴근한 빈 국밥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깊숙한 곳에서 자물쇠로 굳게 잠긴 낡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통장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상자를 연 태성은 그 자리에서 짐승처럼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보육원 기부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기부자 이름은 모두 아들의 이름인 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밑에 깔린 빛바랜 병원 기록지와 일기장. 태성은 그것을 읽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년 전 지독한 가난 속에서 5살 태성이가 희귀 심장병으로 쓰러졌을 때 수술비 5천만 원을 구할 길이 없던 어머니는 결국 돈 많고 아이가 없던 양부모님의 집 대문 앞에서 며칠 밤낮을 무릎 꿇고 빌었던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들 수술비만 내어주시면 평생 눈앞에 띄지 않고 죽은 듯 살겠습니다. 우리 아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 5천만 원은 아들을 판 돈이 아니라 아들의 심장을 고치기 위해 어머니가 자신의 천륜을 끊어내고 피를 토하며 바친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평생 기부하며 속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풀린 태성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깡패 건물주가 기어이 굴삭기까지 동원해 국밥집을 강제로 철거하려 들이닥쳤습니다. 겁에 질린 어머니가 밖으로 끌려 나오며 울부짖던 그 찰나. 조용하던 빈민가 골목길을 꽉 채우며 수대의 최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섰고 건장한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와 굴삭기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한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은 유통그룹의 젊은 회장 태성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가게에 손가락 하나로 대면 내 놈이 가진 모든 건물과 전 재산을 압류하고 뼈도 못 추리게 말려주겠다. 이 동네 재건축 부지 지금 당장 내 이름으로 전부 매입해. 어제까지만 해도 냄새나는 거지인 줄 알았던 남자가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조 원대 자산가인 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물주.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시나무 떨듯 빌었습니다. 가진 자의 횡포를 부리던 악당은 결국 아들의 막강한 권력과 자본 앞에 비참한 파멸을 맞이했고 경찰에 연행되는 완벽하고 통쾌한 사이다 참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미친놈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목숨 살려주신 것도 모르고 평생 원망만 했어요. 태성이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엄마. 내 새끼. 살아 있었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주었구나.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30년이라는 길고 긴 오해와 고통의 벽은 두 모자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 완벽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아들의 심장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어머니,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온 아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숭고한 모정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해는 한순간 우리 눈을 멀게 하지만 핏줄이라는 끈끈한 가족의 정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가슴 벅찬 모정의 이야기와 못된 악당을 혼내준 속 시원한 사이다 결말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던 눈물겨운 사연이나 오늘 결말에 대한 따뜻한 소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추억의 골목길 TV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들의 심장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살점을 기꺼이 내어준 어머니. 그 5천만 원에 담긴 피눈물 나는 진실이 마침내 오해의 벽을 허물고 두 모자를 다시 뜨겁게 끌어안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지독한 원망도 결국 눈 녹듯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 가슴 먹먹한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오해라는 놈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때로는 그 얄궂은 오해가 탐욕의 눈먼 누군가의 치밀한 조작으로 만들어져 억울하게 생이별을 겪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이어지는 51번째 골목길에서는 악독한 시어머니의 끔찍한 자작극에 속아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내를 매몰차게 내쫓았던 한 남편의 피눈물 나는 후회와 대반전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3년 뒤 돈 많은 재벌과 바람난 줄 알았던 전처가 뼈를 에이는 칼바람 속에서 군고구마를 팔며 자신을 쏙 빼닮은 쌍둥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길거리에서 발견한 남편. 과거의 모든 조작된 진실을 깨닫고 천륜마저 저버린 악마 같은 시어머니에게 완벽하고도 짜릿한 참교육을 선사하는 그 숨 막히는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인생의 고갯길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작된 불륜 오해로 쫓겨난 조강지처와 진실을 알고 피눈물을 흘린 억만장자 남편의 가슴 시린 대반전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대표인 민재. 그는 3년 전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내 수진이 3천억대의 다른 재벌가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추운 겨울날, 재개발 부지를 시찰하기 위해 허름한 재래시장을 지나던 민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3천억 재벌과 바람이 나서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던 전처 수진이 살을 에이는 칼바람을 맞으며 길거리에서 군고구마와 뻥튀기를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어붙은 새빨간 맨손으로 뻥튀기를 봉지에 담고 있는 초라한 수진의 모습. 충격에 빠져 얼어붙은 민재의 눈에 더욱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등 뒤로 다해진 낡은 패딩을 입은 새 살배기 쌍둥이 남매가 추위에 떨며 서로를 껴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인 민재. 그는 몰래 숨어서 쌍둥이 남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오밀조밀한 눈매와 고집스러운 입술까지 쌍둥이는 돌아가신 민재의 아버지, 아니 어린 시절 민재의 모습과 소름 돋도록 똑같이 생겼던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저 아이들은 분명 내 핏줄이다. 그렇다면 3년 전 수진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던 병원 진단서는 대체 뭐였단 말인가? 그 호텔 사진은 또 뭐고? 3년 전의 퍼즐 조각이 완전히 다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즉시 비서실을 총동원해 과거의 진실을 비밀리에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서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민재는 그 자리에서 짐승처럼 오열하며 책상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은 가난한 집안 출신인 며느리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던 민재의 친어머니 악독한 최 여사의 짓이었습니다. 재산을 탐내고 더 부유한 집안의 여자를 새 며느리로 드리고 싶었던 시어머니 최 여사. 그녀는 돈으로 흥신소와 가짜 의사를 매수했습니다. 수진의 임신 사실을 숨긴 채 불임 판정서를 위조했고 수진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모르는 남자와 호텔에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 아들 민재에게 보낸 것입니다. 심지어 뱃속에 민재의 쌍둥이를 품고 쫓겨나던 수진에게 조폭들을 보내 다시 아들 앞에 나타나면 아이들까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진은 뱃속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억울함을 피눈물과 함께 삼키고 도망치듯 숨어 지내며 시장 바닥에서 쌍둥이를 홀로 키워왔던 것입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내쳐버린 지난 3년의 세월, 민재는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아들 민재가 수진의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악독한 시어머니 최 여사. 꼬리가 밟힐까봐 두려워진 그녀는 득달같이 수진이 있는 재래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년이 감히 내 아들 주변을 다시 알짱거려. 그 더러운 씨앗들 당장 안 치워? 내가 오늘 이 장사판을 다 엎어버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테다. 어머니 제발요. 저 혼자 죽을 만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민재 씨 만날 생각 추호도 없으니 제발 우리 불쌍한 새끼들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최 여사가 사람들을 시켜 수진의 뻥튀기 기계와 고구마 통을 짓밟고 쌍둥이들마저 억지로 빼앗으려던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시장 골목에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최 여사의 하수인들을 제압했고 그 중심에는 분노로 눈이 뒤집힌 남편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떼십시오. 어머니, 아니, 최 여사 당신은 이제 내 가족이 아닙니다. 당신이 3년 전 내 아내에게 저지른 살인 미수와 문서 위조, 그리고 오늘 이 폭행까지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동결하고 감방에서 평생 썩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추악한 악행이 전부 발각되었음을 깨달은 최 여사. 평생을 남을 짓밟고 갑질하며 살아왔던 그녀는 결국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려 경찰의 수갑이 채워진 채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완벽한 참교육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민재는 차가운 시장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수진의 두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미친놈이었어. 널 믿지 못하고 그 모진 고생을 시키다니. 내가 죽일 놈이다. 제발 나를 용서해줘. 이 예쁜 우리 아이들, 그리고 당신. 이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2번 다시 안 놓칠게. 남편의 진심 어린 오열에 지난 3년의 억울함과 서러움이 눈 녹듯 흘러내린 수진 씨. 세 가족은 차가운 길바닥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졌던 가족은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물론 천륜을 끊으려 했던 악독한 시어머니는 차가운 감방에서 남은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거짓이 우리 눈을 멀게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며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섭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언덕길에서 가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늘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통쾌하고 감동적인 사이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겪으신 고부 갈등이나 통쾌한 결말에 대한 속 시원한 소감이 있다면 댓글로도 꼭 남겨주십시오. 저희 추억의 골목길 TV는 다음번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끔찍한 불륜 자작극까지 벌였던 비정한 시어머니. 하지만 칼바람 속에서도 핏줄을 끌어안고 꿋꿋하게 버텨낸 수진 씨의 모정과
뒤늦게나마 진실을 깨닫고 아내 앞에 무릎 꿇은 남편의 뜨거운 참회가 결국 꽁꽁 엄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된 악독한 시어머니의 말로가 참으로 가슴을 뻥 뚫어주는 속 시원한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나를 가장 든든하게 지켜줘야 할 가족이 돈과 탐욕에 눈이 멀어 짐승보다 못한 괴물로 변하는 참담한 일도 벌어집니다. 만약 내가 꼼짝도 할 수 없이 누워있는 병상 곁에서 믿었던 가족들이 내 목숨값을 흥정하며 독약을 들이밀고 있다면 과연 그 심정이 어떨까요? 이어지는 52번째 골목길에서는 의문의 사고로 3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한 여인의 소름 돋고도 통쾌한 대반전 극을 들려드립니다. 몸은 굳었지만 귀는 열려있던 그 지옥 같은 3년의 시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끔찍한 살인 모의를 모두 듣고 있던 그녀가 유일한 구원의 손길이었던 큰동서와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복수극. 돈의 눈이 먼 악당들을 단숨에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그 짜릿한 참교육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지요. 오늘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3년 동안 가족들의 추악한 범죄를 모두 듣고 기적처럼 깨어난 한 여인의 피눈물 나는 복수극을 들려드립니다. 주인공 수진 씨는 3년 전 의문의 사고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깨어 있었습니다. 몸은 굳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죠. 그 지옥 같은 병실에서 그녀가 들은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약 기운이 다 됐나 봐요. 오늘 밤에 한 방울 더 섞었습니다. 이 여자 보험금이 50억인데 언제까지 저러고 누워만 있을 건지 원. 야 이놈아, 조용히 해라. 200억 비자금, 장부 위치는 2년만 알고 있단 말이다. 깨어나면 장부 위치부터 불게 하고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해라. 사랑하는 남편은 보험금을 위해 독약을 먹이고 시어머니는 비자금을 위해 그녀를 고문하듯 살려두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 씨는 마음속으로 수만 번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큰동서 지윤 씨였습니다. 지윤 씨는 수진 씨가 손가락 끝을 미세하게 움직여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렸습니다. 지윤 씨는 가족들의 눈을 피해 모든 범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가 수진 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두려던 재판 당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던 시어머니 앞에 휠체어를 탄 수진 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가 숨긴 200억 비자금 장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매일 밤 내 입에 독약을 부었지? 그 증거 내 몸속에 다 남아있어. 3년간 죽은 듯 누워있던 여자가 내뱉는 서슬퍼런 진실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윤 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수진 씨의 혈액 검사 결과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완벽한 참교육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차가운 감방에서 남은 평생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3년의 지옥 같은 기다림 끝에 찾아온 승리였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지윤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며 선한 사람은 결국 보상받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3년 동안 몸은 굳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 분노와 살고자 하는 의지만은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독약을 들이밀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소름 돋는 악행, 그리고 큰동서의 따뜻한 손길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복수극. 참으로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쓰고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진짜 가족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남의 자식을 지켜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53번째 골목길에서는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고 횡령 누명까지 써 감옥에 갇혔던 젊은 청년과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가정부 아주머니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가정부의 헌신으로 검사가 되어 돌아온 청년이
25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악독한 원수에게 선사하는 짜릿하고 완벽한 참교육의 현장. 피보다 진한 사랑이 빚어낸 기적 같은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개에서 피를 나누지 않아도 세상 그 누구보다 깊은 모정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두 어른의 뜨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주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악당을 향한 25년의 한이 서린 통쾌한 복수극과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25년 전 건실했던 태양그룹의 강 회장은 믿었던 부하 직원인 최 여사의 간악한 계략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삼킨 최 여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였습니다. 최 여사는 강 회장의 젊은 아들이자 회사의 유능한 대리였던 강진 씨마저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횡령범이라는 누명까지 쓴 채 25살의 젊은 강진 씨는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절망에 빠져가던 강진 씨에게 유일하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 회장 댁에서 일하던 가정부 덕심 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인이 겪은 억울함과 아이처럼 아꼈던 대리님이 겪는 고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대리님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대리님까지 무너지면 누가 그 원수를 갚습니까? 제발 밥 한 끼라도 든든히 드시고 꼭 버티셔야 합니다. 제가 밖에서 어떻게든 도울게요. 가진 것 하나 없던 덕심 씨에게 횡령범의 가족이 되어 돕는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덕심 씨는 밤낮으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정작 자신은 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매주 교도소로 먼 길을 달려가 대리님에게 따뜻한 밥을 먹였습니다. 덕심 씨의 포기하지 않는 헌신 덕분에 강진 씨는 감옥에서도 이를 악물고 공부를 팠습니다.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날 강진 씨는 자신을 마중 나온 덕심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7년 후 강진 씨는 마침내 냉철하고 유능한 검사가 되었습니다. 거칠 것 없는 검사로 이름을 떨치던 그는 오랫동안 가슴 속에 품어왔던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자신을 감옥에 보낸 태양그룹 최 여사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두려움을 느낀 최 여사는 돈으로 검사를 매수하려 취조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젊고 무서운 검사가 자신이 7년 전 감옥으로 보냈던 그 젊은 대리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강 검사, 젊은 사람이 너무 융통성이 없네. 적당히 덮어주면 내가 평생 먹고 살 돈을 챙겨주지. 세상은 다 돈으로 돌아가는 거야. 25년 전 네 애비나 너처럼 어리석게 굴지 말고. 돈으로 다 된다? 25년 전 우리 회장님을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만들었을 때도 그 아들을 횡령범으로 몰아 감옥에 보냈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강진은 품속에서 25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은빛 펜던트를 최 여사의 눈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 펜던트를 본 순간 최 여사의 안색은 사색이 되었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똑똑히 봐라. 내가 바로 내 놈이 횡령범으로 몰아 감옥에 보냈던 강준우 회장의 아들 강진이다. 내 놈이 저지른 횡령, 배임,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살인 교사까지. 내가 내 손으로 내 놈을 평생 햇빛도 못 보는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주마.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완벽한 참교육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호의호식하던 최 여사는 결국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수갑을 찬 채 비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복수를 끝내고 강진은 당당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모신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백발이 희끗희끗해진 덕심 씨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강진은 돌아서서 덕심 씨의 거칠어진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도 우리 아버지의 복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 제가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호강시켜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들. 훌륭하게 자라주어 이 어미가 도리어 고맙다.
강 회장님도 이제는 편히 눈 감으실 게다. 정말 고생 많았다. 내 아들아. 시청자 여러분, 피를 나누지 않아도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이들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절망에 빠진 청년을 거둔 위대한 모정과 은혜를 잊지 않고 정의를 실현한 아들의 사연. 선하게 베푼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온다는 권선징악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따뜻한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사연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저희 추억의 골목길 TV는 다음번에도 어르신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할 깊은 울림을 주는 사이다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정부 아주머니가 감옥으로 날라준 따뜻한 밥 한 끼가 억울하게 갇혔던 청년을 호랑이 같은 검사로 키워냈습니다. 25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회사를 가로챈 철면 피 악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 강 검사의 그 매서운 호통. 참으로 우리네 꽉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속 시원한 복수극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게 빼앗기는 것이 어찌 재산뿐이겠습니까? 때로는 탐욕에 눈먼 자들의 악행 때문에 평생을 함께할 사랑하는 연인과 생때 같은 핏줄마저 생이별을 해야 하는 잔인한 운명도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가슴에 사무친 그 피눈물과 한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법이지요. 이어지는 54번째 골목길에서는 30년 전 뺑소니 사고로 목숨보다 사랑했던 첫사랑을 잃고 빈 껍데기처럼 살아온 한 남자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느 날 기적처럼 눈앞에 나타난 죽은 연인의 딸, 그리고 그 딸이 건넨 낡은 편지 속에 숨겨진 30년 전 그날의 소름 돋는 살인 사건의 진실. 마침내 조우한 아버지와 딸이 힘을 합쳐 수백억 재산을 쥐고 떵떵거리던 악마의 화려한 칠순잔치를 완벽하게 박살내는 그 짜릿하고도 눈물겨운 참교육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친 인생길에 따뜻한 위로와 속 시원한 사이다를 전하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슴에 묻고 평생을 아파해야 하는 인연이 있지요. 오늘은 30년 전 억울하게 잃어버린 첫사랑의 비밀을 알게 된 한 남자의 피눈물 나는 폭수극과 기적처럼 찾아온 핏줄에 관한 가슴 뭉클한 실화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주인공 민국 씨는 젊은 시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착한 여인 서윤 씨를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미래를 약속했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민국 씨가 공사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결혼 자금을 모으던 어느 날 서윤 씨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민국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남은 30년을 빈 껍데기처럼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해진 민국 씨 앞에 한 젊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 단아한 미소 순간 민국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죽은 서윤 씨가 환생해서 돌아온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 씨의 딸 유진이라고 합니다. 민국 씨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 씨에게 딸이 있었다니요. 유진 씨는 민국 씨에게 낡은 사진 한 장과 빛바랜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서윤 씨의 익숙한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유진아, 그리고 당신. 이 편지를 보게 될 때쯤이면 저는 세상에 없겠지요. 알고 보니 서윤 씨는 사고 당시 민국 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기적적으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숨을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편지에는 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윤 씨의 죽음은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민국 씨가 개발했던 획기적인 기술 특허를 빼앗기 위해 악독한 경쟁사 사장이었던 강 회장이 사람을 시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민국 씨에게 위험을 알리러 가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이었죠. 강 회장은 돈으로 경찰을 매수해 사건을 덮었고 지금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회장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놈이 내 사랑하는 서윤이를 죽이고 우리 부녀를 30년이나 생이별하게 만들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필코 내 놈을 파멸시키겠다.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란 딸 유진 씨와 30년을 고통 속에 살았던 아버지 민국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강 회장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말입니다. 민국 씨는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을 털어 유진 씨와 함께 강 회장의 과거 비리와 횡령 증거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 회장의 화려한 칠순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고 있을 때 연회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국 씨와 유진 씨가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강 회장, 아니 살인마 강춘배, 내 놈의 그 더러운 잔치는 오늘로 끝이다. 민국 씨의 호통과 함께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는 강 회장이 저지른 30년 전의 살인 교사 증거와 비자금 장부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색이 되어 당황하며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 미친놈들을 끌어내. 끌려갈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미 검찰과 경찰이 이 건물 밖을 다 포위했습니다. 당신이 앗아간 우리 어머니의 목숨값 평생 감옥에서 치르게 해주마.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백억 재산을 주무르며 신처럼 군림하던 강 회장은 결국 수갑을 찬 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30년 만에 서윤 씨의 억울한 한이 풀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완벽한 사이다 참교육이었습니다. 모든 복수를 마치고 민국 씨와 유진 씨는 서윤 씨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민국 씨는 잃어버린 삶의 조각을 찾은 듯 했습니다. 딸 유진 씨의 눈에서 서윤 씨의 온기를 느끼고 미소 속에서 서윤 씨의 사랑을 다시 보았습니다. 서윤아, 우리 딸 유진이 내가 이제 세상 끝까지 지켜줄게. 그곳에선 부디 편히 쉬어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잔인한 시련을 주지만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결국 따뜻한 기적을 맞이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어르신들의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추억의 골목길 TV는 다음에도 핏대가 서고 눈물이 흐르는 인생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0년 전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첫사랑, 그리고 그 억울한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자금 장부. 민국 씨와 딸 유진 씨가 함께 강 회장의 화려한 칠순 잔치를 통쾌하게 박살내던 그 순간 30년의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악당을 벌하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가슴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기쁨을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인생사에는 때로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차가운 쇳덩이보다 더 단단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3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던 식물인간 상태에서 나를 살리려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실은 보험금을 노리고 독약을 먹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어지는 55번째 골목길에서는 의문의 사고로 쓰러져 3년간 병상에 갇혀있던 한 여인의 기적 같은 복수극을 들려드립니다. 몸은 마비되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던 그 끔찍한 3년의 시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살인 모의를 모두 듣고 있던 그녀가 유일한 구원의 손길이었던 큰동서와 함께 만들어낸 짜릿한 대반전. 독약을 먹이던 악마 같은 혈육들을 단숨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속 시원한 참교육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바람 부는 고단한 인생길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위로를 전하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진한 정을 나누는 인연이 세상에는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은 어두운 시장 골목에서 만난 버려진 고아, 소녀와 가난한 국밥집 할아버지의 놀라운 비밀이 얽힌 피눈물 나는 기적의 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돈에 눈이 멀어 짐승이 된 혈육들의 비참한 최후도 낱낱이 공개되니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부모에게 버림받고 시장통을 떠돌던 12살 고아 소녀 은비는 며칠을 굶은 채 허름한 국밥 노점상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쯧쯧, 어린 것이 얼마나 추웠을까요? 이리 와서 따뜻한 국물 좀 마시렴. 돈은 안 내도 된단다.
노점을 운영하던 할아버지는 얼어붙은 은비의 손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쥐어주었습니다. 이름 모를 이 할아버지의 다정한 미소와 국밥 한 그릇은 은비가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본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은비는 매일 노점에 찾아와 할아버지의 잔심부름을 도왔고 두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는 할아버지와 손녀가 되었습니다. 은비는 할아버지가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하고 불쌍한 노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노점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것입니다. 울며 불며 병원으로 달려간 은비는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곳은 대학병원의 최고급 VIP 병실이었고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바로 수천억 원대 부동산 자산을 가진 회장님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움도 잠시 병실 앞에는 평소엔 할아버지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먼 친척 조카와 이복 가족들이 특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할아버지의 수천억 재산을 가로챌 시꺼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야, 어디서 냄새나는 거지 발사계 같은 게 여길 기어들어와. 당장 저리 꺼지지 못해. 영감탱이 돈 냄새 맡고 온 모양인데 넌 국물도 없어. 조카는 은비를 거칠게 밀어내며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거짓 유언장에 지장을 찍게 하여 재산을 통째로 꿀꺽 삼킬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서운 상황. 하지만 은비는 할아버지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함을 주었던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은비는 눈물을 닦고 할아버지가 쓰러지기 전 자신에게 쥐어주었던 작은 열쇠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열쇠를 가지고 명동에 있는 변호사 아저씨를 찾아가라고 하셨어. 할아버지는 내가 꼭 지킬 거야. 은비는 조카들의 눈을 피해 병원을 빠져나와 빗속을 뚫고 할아버지의 오랜 전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열쇠를 확인한 변호사는 크게 놀라며 할아버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재산을 노리는 친척들을 피하기 위해 은밀히 준비해둔 진짜 유언장과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같은 시각 악독한 조카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할아버지의 손가락에 강제로 빨간 인주를 묻혀 가짜 유언장에 지장을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흐흐흐. 이제 이 수천억은 다 내 거다. 영감탱이 곱게 가라고. 그 더러운 손 당장 놓으십시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변호사와 은비 그리고 경찰들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회장님의 전 재산은 이미 은비 양을 포함한 불우이웃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공증이 끝났습니다. 아, 안 돼. 이건 내 돈이야. 내 돈이라고.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핏줄의 숨통을 끊으려던 금수만도 못한 조카와 이복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차고 차가운 감방으로 처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조카들이 끌려가고 얼마 뒤 은비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기적처럼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지켜준 은비를 꼭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비야, 내 핏줄보다 나은 내 진짜 손녀. 고맙다. 정말 고맙다. 건강을 회복한 할아버지는 은비를 정식으로 입양하여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당들에게서 지켜낸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과거의 은비처럼 길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을 위한 거대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두운 시장 골목에서 나는 국밥 한 그릇의 따뜻한 마음이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진심을 다하면 진짜 가족이 되고 돈에 눈이 멀어 악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천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용기 있는 선행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오늘 은비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가슴에 따뜻한 울림을 주고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추억의 골목길 TV는 다음번에도 눈물 쏙 빼고 속 뻥 뚫어주는 통쾌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추억의 골목길 TV와 함께 울고 웃으며 긴 시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우리 어르신들의 주름은 그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사랑의 증거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아온 당신의 진심은 머지않아 반드시 기적 같은 선물로 돌아올 것입니다. 창밖엔 밤바람이 제법 차갑지만 오늘 밤만큼은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진짜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